네, 이전 시간에는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는 방법과 관련돼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일반적인 경우 위에요. 이제 신청과 관련돼서 기타 신청에서 포괄승계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상속인이죠.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오죠. 넘기시면은 자, 등기 원인이 발생한 이유죠.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한 이후에 이제 갑이 사망에 따르지 을이 사망하게 되면은 상속인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때 만약에 갑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갑의 상속인이 A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갑이 사망하면은 이전 등기하기 전에 갑이 먼저 사망했으니까 소유권은 이제 A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갑과 을이 매매를 한 다음에 갑이 사망하면 A에게 넘어가죠. 먼저 소유권이 A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A에게 넘어갔으니까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A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텐데 그러면은 상속 등기를 하고 이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상속인이 을과 매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 원인이 존재한 상태에서 누군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상속 등기를 생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이루어지지만은 을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 하지만은 을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상속인이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때 신청을 할 때 등기 의무자는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는 A로 나오는데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기록상 등기 의무자는 이제 갑이 되는 거죠. 그 신청서와 등기 기록이 이제 불일치하게 되는데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거 이제 자 그러면 의해 가지고요. 자 등기 원인이 발생한 이게 중요한 거죠. 등기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이제 사망 등을 통하여 상속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도 아닌 상속인 A에 의해서 등기가 이제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반가로 입은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상속인과 공동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속인이 갑의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들과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때는 맨 밑에 특징에서요. 맨 밑에 동그라미 4번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와 그다음에 등기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하에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갑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을이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요, 을의 상속인이 B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B가 승계하기 때문에 B가 매수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 명의는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B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과 B가 공동으로 갑에게서 이때는 B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상속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에 공동신청에서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죠. 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을 때, 자, 이럴 때는, 권리자 을이 사망했을 때는 을의 상속인 B와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갑에게로서 직접 상속인에게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직접 상속인에게로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요.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청이지만 때로는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원칙은 공동 신청이지만 성질상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성질상 단독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인이 단독을 하고요. 자, 또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는요. 이전 등기는 원래 공동으로 하지만 이게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면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했으니까 을이 단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속 등기 단독을 하고요.
또 3번은 원래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공동으로. 성질상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협조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나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이런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에 의해서 증명을 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것이고, 등기 의무자도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 인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죠. 4번 보시면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등기 명인 표시.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잖아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그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하고요. 6번은 이제 신탁 등기죠. 신탁 등기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죠.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근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거죠. 7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밑에 뭐 여러 개 표가 있어가지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들 쭉 나열됐는데 이것들도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 다시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특히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넘기시면은요, 양가로 3에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 212페이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원래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일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거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판결의 요건이 나오죠. 이때 판결은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에 되죠. 등기를 이전하라, 등기를 말소하라 라고 하는 이행 판결에 되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옹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간에 각자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형성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이 되는 거죠. 확정 판결이 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 이것만으로는 단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확정 판결에 준하는 보정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각종 조서 이것도 승소 판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공정증서요. 공정증서는 판사가 작성한 게 아니죠.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니까 공정증서만으로는 단독 신청이 안 되고 판사 사인이 들어가 있는 판결서, 확정 판결 정본이나 조서에 의해서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자, 반가립은 판결의 확정 시기와 관련돼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10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3번 신청에는요, 승소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지 패소한 자가 신청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패소한 자는 직접도 안 되고 승소한 자를 대위에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3번 보시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을의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요. 상속인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다시 또 승소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망자 명의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4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래서 원고이든 피고이든 불문하고요.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원고 피고를 불문하는 거죠. 그리고 5번 보시면 채권자도요. 채권자도.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병과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삼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고요. 삼자 합의가 없으면은 병은 직접 갑한테 이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의뢰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거죠. 대위 행사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되죠. 그러면 이때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는요. 갑이 나가고 을이 지금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하니까 병이 을을 대위해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을을 대신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갑과 병이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데 갑도 등기소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그때 어떻습니까? 을을 대신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이제 채무자의 채무자, 그러니까 제3 채무자라고 하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이 채권자도 을 명의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병의 승소 판결은요, 을의 갑에 대한 권리에 대한 승소 판결이기 때문에 병이 을을 대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을이 승소와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는 을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갑은 패소자니까 안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병이 을을 대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을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 판결문에 의해서 을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6번이죠. 자,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걸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도 을도 그 판결문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죠. 패소한 자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에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뭘 적느냐에 있어서는요. 이것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한 번만 듣고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지만은 등기 원인 연원리는 좀 복잡해요. 자, 이행 판결의 대표적인 것이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그러면은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뭘 적느냐 이거예요. 등기 원인은 이 사람이 이전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죠. 근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승소 판결을 받아 증명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원인은 매매를 적고요. 원일자는 매매한 날짜를 적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명시되어 있는 등기 원인, 그 매매를 적고요. 등기 연월일은요. 매매한 날짜를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예요.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자,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소유자가 여전히 갑이에요. 이게 무효입니다. 그럼 이걸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도 어떻습니까?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요. 갑이 을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이 판결에서 증명돼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 해가지고요. 2번 말소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등기 원인을 적어야 될 텐데요. 이건 처음부터 부적법한 등기였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라는 게 판결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무효였어요. 무효였기 때문에 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판결문에 등기 원인이나 원일자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건 처음부터 무효여서 말소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등기 원인을 뭘 적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할 때만 등기 원인을 적지 않고 나머지는 다 등기 원인을 적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등기 원인을 뭘 적냐면요. 밑에 있죠. 등기 원인은 결국 판결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적습니다.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 그 다음에 원인 일자는 뭘 적냐면요. 판결 선고일을 적어요. 판결 선고일. 그래서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로 원인 일자는요. 그 판결 선고일을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외우기가 힘드시면요. 가끔씩 시험 문제는 틀린 내용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판결 선고일을 안 하고요. 판결 송달일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게 되면요. 판결문을 송달해 줍니다. 근데 이건 언제 송달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판결 송달일은 만약 우리가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무슨 송달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건 다
다 틀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송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판결 송달이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 선고일이지 송달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성 판결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경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하면요. 형성 판결 같은 경우는 그 판결에서 행한 형성 처분을 적어요. 판결에서 정확하게는 형성 판결 같은 경우는 판결에서 행한 형성 처분을 적습니다. 처분을 적는데 만약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면은 판결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라고 이제 처분을 한 거죠. 처분을 했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공유물 분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형성 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개가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공유물 분할 판결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판결에서 행한 형성 처분을 적게 되는데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 분할이라고 적는다는 거죠. 그럼 공유물은 언제 분할이 됐겠습니까? 판결에서 분할됐을 때는 판결 확정일에 분할이 되겠죠. 따라서 원인 일자는 판결 확정일을 적습니다. 판결 확정. 그러니까 판결에서 행한, 정한 이렇게 돼요. 판결에서 정한, 행한, 정한 비슷한 말이죠. 형성 처분인 공유물 분할을 적고 그 다음에 판결 확정일을 원인 일자로 적습니다. 그래서 송달이란 말 나오면 틀린 표현이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첨부 정보로서는요. 이때는 둘이 공동 신청할 때는 계약서 들고 오지만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 조소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문이나 조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다만 이 판결은 확정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첨부 정보로는 확정 판결 정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확정 판결 정본이라는 것은 판결 정본 플러스 확정 증명서예요.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는 거죠. 송달 나오면 다 틀립니다.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 확정 증명서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판결 정본하고 확정 증명서를 합쳐서 우리는 확정 판결 정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번 보시면 조서를 들고 올 때요. 자, 조서는 어떻습니까? 소송이 끝까지 싸우기 전에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중간에 기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판결문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조서만 작성합니다. 그럼 그 조서 자체가요, 확정력이 바로 발생해요. 기권했던 사람이 항소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서를 가져올 때는 그 조서 자체가 바로 확정력도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확정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 정본을 가져올 때는 진 쪽에서는요, 끝까지 싸우는데 진 쪽에서는 항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서도 가져야 되는데 조서를 들고 올 때는, 이럴 때는 확정증명서를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넘기시면 4에 있죠. 확정증명서를 가져와요. 판결 같은 경우는 송달증명서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5번은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요, 우리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이것은 좀 복잡한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가백에서 을에게로 공동 신청할 때는요, 이때는 을의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갑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가져온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요.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는요, 판결문에요, 이 사람의 주소가 나와요. 이 사람의 주소가. 이 사람의 주소,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라는 걸 판결문에 의해서 갑으로부터 이전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따로 갑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의 것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갑의 것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가져야 되지만 판결에 의해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갑의 것을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없지만은요, 만약에요, 갑의 주소는 여기 서울로 돼 있는데요, 이 판결문에는요, 판결서에는 이 사람의 주소가 부산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등기 기록하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주소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면은 이 사람과 판결서에 나와 있는 이 판결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럴 때는 또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또 가져와야 돼요.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가 다를 때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상의 주소하고 판결서상의, 판결문상의 주소가 이렇게 다르면은, 다를 때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이럴 때는 주소 증명서면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일치를 하게 되면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은 불일치하면 또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있는 내용은 없고 그냥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건 필요 없고 등기 권리자 증명서, 주소 증명서만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들어가면은 불일치해서 이렇게 다를 때는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를 때는. 그 다음에 6번은요. 판결에서 단독 신청할 때는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정보는 안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서를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이럴 때는 안 가져도 돼요. 임대인의 동의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 하는데 갑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요. 동의를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뭐 법정 대리인의 뭐 동의서나 임대인의 동의서 이런 걸 안 가져와도 되는데요. 다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3자의 허가서 등 이런 것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다만 해가지고 있죠.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예요. 행정관청. 행정관청의 동의 허가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나눠 가지고요. 이런 동의나 허가 이런 걸 받았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으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를 받았다는 말이요. 판결문상에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은 행정관청의 동의 허가 받았다는 사실은요. 따로 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그러나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것만 기억해. 나머지는 뭐라도요. 요것은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행정관청의 동의나 허가 승낙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이런 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와야 되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첩조하지 않아가지고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이 판결문에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행정관청의 허가 증명서면이 되겠죠.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았다는 것이 판결서에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언제나 따로 또 첨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치고 허가받았다는 사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토지거래 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 돼요. 이게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 판결회에서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 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결문상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은 반드시 따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7번은 등기필 정보죠. 등기필 정보는 신청할 때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을 제공하라는 것인데 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갑이 신청할 때만 제공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동신청, 갑이 을과 공동신청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갑이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럴 때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는 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만 제공하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4번은요. 대위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반걸 1번. 채권자는 아까 우리가 했죠. 중간세력 등기에 잠깐 설명하면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위 신청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했죠.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신탁 등기에 있어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었죠. 그다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그 개념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가루 2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에서 이것은 집합건물법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집합건물에서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제 구분건물, 집합건물을 지었어요. 5층짜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바로 원시 취득을 합니다. 원시 취득을 해요. 원시 취득을 하는데 처분하려면은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로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데 4층까지 사람들은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5층 사람들은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분건물 등기부는요. 한동 건물 표제부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한동 건물. 이 한동 건물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가 들어가서 여기서 5층 건물이라고 나옵니다. 5층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뒤에 전유 부분은요. 전유 부분이 나오겠죠. 전유 부분은 여기가 이제 101호부터 이제 102호, 201호, 202호 하는데 쭉 해가지고요. 402호까지만 딱 나와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존 등기 신청, 5층 사람들은 보존 등기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402호까지만 보존 등기만 이렇게 됐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은 여기는 5층이라고 했는데 뒤에 전유 부분 보니까 4층밖에 없으니까 앞뒤가 불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요.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들의 어떤 표제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5층도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표시. 그러니까 5층도 어떻습니까? 5층도 표제부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501호하고 502호도 표제부는 만들어져야 돼요. 표제부. 그래야 어떻습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가 일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제부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갑구나구가 되고요. 그러니까 5층도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가 반드시 동시에 될 필요는 없어요. 보존 등기는 동시에 될 필요 없고 이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반드시 동시에 돼야 된다. 표시에 관한 등기. 근데 이 사람들이 표시에 관한 등기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4층 사람들이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할 수가 있어요. 대위.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위 신청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요. 이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전부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돼야 돼요. 표시 밑에다가요. 보존 등기라고 쓴 다음에 가입표 치면 된다는 거죠. 보존 등기가 반드시 동시에 신청될 필요는 없어요.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돼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표시에 관한 등기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하는 거예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하는 것이지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01호, 502호는요. 표제부만 있고 갑구일구는 없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501호 소유자가 처분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그때 이제 갑구일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가 동시에 또 대위된다라는 거죠. 넘기시면 2번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은 등기는 대리인, 법무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또 일반적이죠.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대리는요, 오른쪽에 3번 보시면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죠. 임의 대리인은 보통 법무사가 될 것이고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겠죠. 자, 방가루 2번 보시면요, 보통은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하죠. 그럼 이때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자격자 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일 경우에는요. 원래 대리인은 자기가 직접 출석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두 번째 줄처럼 사문을 출석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사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방가로 3번 보시면 대리인의 자격과 관련돼서는 방문 신청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리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요. 업으로는 못해요. 직업적으로는. 한 번 정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업적으로 하지 않은 거면 방문 신청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전자 신청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자격자들이만 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리는 등기 대리하는 것은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물건 10억 원 이걸 다 정해 놓고 있습니까? 단순히 채무 이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도. 그리고 넘기시면요. 만약에 대리권이 흠결됐을 때요. 자, 무권 대리 내에서 대리가 이루어졌어요. 무권 대리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원래는 무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추인을 해버리면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권 대리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요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이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말소할 수가 없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강구하고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또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요. 추인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될 것이고 또 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서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은 또 이것도 유효이기 때문에 말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직권 말소가 안 된다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등기를 이제 신청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공동신청, 갑과 을이 공동신청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텐데 신청하는 방법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청서나 또 첨부정보, 그러니까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가지고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는 방문신청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으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송신하는 전자신청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로 전자신청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자, 방문신청 보시면요. 첫 번째 주 보시면은 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해요. 이때 서면은 이제 신청서나 첨부 서면이 되겠죠. 제출하는 방법이 방문신청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는데요.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직접 가가지고 신청서를 쓰려고 하면은 내가 글씨를 잘 못 써요. 못 쓰면은 내가 쓰려고 하다 보면 자꾸 틀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딱 구겨서 버리고 다시 쓰고 힘들죠. 자, 그러니까요. 아예 집에서요. 신청서 양식을 다운을 받아요.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가지고요. 거기다가 타이핑을 집어넣어요. 타이핑을 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면은 글자도 깨끗하고 씁니까? 오타를 바로 지우면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편하게 쓰는 거죠. 만약 그래서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다 채운 다음에요. 이걸 인터넷을 통해서 송신을 해버리면은 전자신청이 될 텐데 인터넷을 통해서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받아가지고 다 작성한 다음에 그걸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해서 거기다가 도장 찍어서 직접 등기소에 가서 제출합니다. 그럼 이거는 방문신청이에요? 전자신청이에요? 방문신청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타이핑으로 기입한 다음에 그걸 출력해서 직접 등기소에 들고 가서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고 하고 이것은 방문신청의 일종이 됩니다. 방문신청이 일종이 되기 때문에요. 도장을 찍어서 내야 돼요. 도장.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정부가 이를 대체를 하지만은 방문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을 직접 찍어서 제출하는 거죠. 따라서 일정한 신청서는 이제 또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방문 신청할 때는 이제 신청서와 첨부 서면을 가지고 갈 텐데 먼저 신청서 기재사항으로요. 신청 정보가 나오죠. 전자신청의 경우에도요. 컴퓨터상에서 신청 정보는 다 작성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신청 정보가 나오죠. 자, 일건인신청주의라는 것은요. 밑에 있죠.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한다. 그러니까 촉탁이나 등기를 신청할 때, 이제 등기를 외부에서 촉탁하나 신청을 할 때는요. 그 신청서나 촉탁서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부동산만 신청 또는 촉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신청서, 촉탁서를 따로 써야 되는 거.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일괄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 일괄하여 촉탁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 그러면 일괄하여 신청, 촉탁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보시면은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 동일.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물론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 등기소가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겠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않으면은 따로따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해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면요.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기억에 있는 거죠.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는 채무자 소유 물건, 하나는 물상 보증인 소유 물건. 둘 다 물상 보증인 소유 물건인데 각각 물상 보증이 틀려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의 채권 담보를 해서 공동 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 그 저당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소유자가 다른, 여기가 함정인데 빠지면 안 돼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넘기시면요. 니은과 디귿이 있는데요. 니은과 디귿은요. 자, 이것을 다 경매라고 쓰시면 돼요. 경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요. 우리가 좀 다뤘어요. 촉탁 등기할 때요. 니은, 디귿 보시면, 니은하고 디귿이네요. 그렇죠. 니은이죠. 니은 없으면 공매라고 돼 있죠. 공매. 그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은 경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매각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는 그 법원에서 하는 경매고, 공매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예요. 경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공매 처분할 때 하다 했었죠.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압류를 하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먼저 압류를 하고, 압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근데 결국 경매를 이제 계속 진행해 가지고요. 사에서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서 양립할 수 없는 의뢰 등기를 말소하고 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다 일괄하여 촉탁을 한다고 했죠. 일괄하여. 한꺼번에 하나의 촉탁서로요. 하나의 촉탁서로 등기소 이렇게 하는 거죠. 병하기 이전 등기 해주시고요. 을 등기 말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압류 등기도 말소해 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촉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등기에 대해서. 그래서 경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요. 낙찰받은 사람 등기하면서 그 다음에 말소돼야 될 등기, 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 경매가 이제 끝나게 되면요. 이전 등기, 말소돼야 될 등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요. 다 일괄하여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요. 이제 경매는 그냥 일괄 촉탁 이렇게 쓰면 돼요. 일괄 촉탁. 그러니까 다 뒤에 보시면 촉탁, 촉탁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촉탁은 일괄하여 이루어진다.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공매처분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썼습니까? 경매에서요. 이 사람 낙찰 받으면 이 사람 매수인은 이제 경락인이 되겠죠.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에 관한 기말소 등기. 양립할 수 없는 것들, 침해하는 것들 말소 등기. 또 경매 끝났기 때문에 경매 개시 여전 등기의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을 다 일괄 촉탁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여기 일괄 촉탁까지 알면은요 굉장히 많이 한 거고 적어도 앞에 있는 등기 원인, 등기 목적 동일,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자당 요쪽 두 가지만 좀 잘 기억하셔도 되고 일괄 촉탁은 그냥 추가해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반가로 3번 보시면 이제 신청 정보의 내용 해가지고 반드시 신청서에 기록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필요적 신청 정보고 임의적 신청 정보는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특약사항들이 되는 거죠. 특약사항들. 자, 그러면은 옆에다 임의적 신청 정보에다 그냥 특약사항이라고 쓰면 돼요. 특약사항. 이런 것들은 특약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특약사항들. 각종 특약사항들은 다 임의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필요적 신청 정보 해가지고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필요적 신청 정보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것이 어떻습니까? 앞면에 기록되는 필요적 정보가 되는 거죠.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부동산 표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거래 가해,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신청인, 그다음에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을 기록하는 거죠.
만약에 지분만 이전할 때는 그 지분을 적고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나눠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앞면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분을 이전할 때는 지분. 그러면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요, 이제 공유 관계다. 그러면 그 지분을 적고요. 합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적지는 않았던 거죠. 합유일 때는. 합유는 등기부에도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청서에는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 등기 기록이죠.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신청서로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되고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등기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청서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첨부 서면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첨부 정보죠. 그래서 등기 기록과 신청서 첨부 서면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등기를 하는 거죠. 이걸 심사하는 거죠. 형식적 심사를 하는 거죠. 등기관은. 자, 그 다음에 앞면에 이게 기록되고 뒷면에는 이제 등기필 정보가 기록이 되는데, 등기필 정보는 한 장 넘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4번 보시면은 필요적 신청 정보로서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즉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요,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고, 이건 권리증을 말하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일 때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와 공동 신청하든지, 아니면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에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만 보시면 되죠. 디귿, 이게 종합해 놓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은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즉 공동신청,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근데 2번 보시면요,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그러면 등기를 못 하느냐? 와 관련돼서 등기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선시대로 보면은 우리가 집문서, 땅문서와 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요, 한번 발급한 다음에 재발급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잊어버렸는데요 라고 해도 재발급은 하잖아요. 그러면은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 와서요, 요렇게 생긴 사람하고요, 요렇게 생긴 사람하고 와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로 갑이다 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가 이전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갑이라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간단하게 그냥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증명, 바로 등기필 정보에서 증명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없어요. 등기필 정보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직접 등기소에 나와가지고 내가 갑이라는 사람 맞습니다 라는 것을요, 증명을 해야 돼요. 온몸으로. 등기필 정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없으면은요, 기억부죠.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는요,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 등기소에 출석 동의를 치면 돼요. 직접 나와서요, 내가 등기 의무자요 또는 그 사람의 법정 대리입니다라는 걸 확인받아야 돼요. 확인. 출석하여 직접 나와서 온몸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받아가지고 신분증 들고 가는 거예요. 신분증 들고 가서요, 내가 갑 맞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신분증 들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직접 출석해서 확인받아야 되는데, 다만 니은 보시면은요, 반드시 또 출석해서 확인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출석해서 확인받을 필요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두 개예요. 두 가지인데요. 먼저 1번 보시면요, 등기 신청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인데요. 거기에 대리인 옆에다가 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이죠.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등기 신청을. 위임을 했다는 거죠. 대리권을 줬어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요, 이 사람한테 이제 위임을 했습니다.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요,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 사람이 두드려가지고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길 때는요, 이 변호사나 법무사가요, 이 사람이 갑인 것을 다 확인을 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를 만약에 해줘버리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얘가 갑이라는 걸 이미 다 확인을 했을 테니까 따로 등기소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한테 위임을 했다라면은 확인할 출석할 필요가 없고요. 변호사, 법무사 위임.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공중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은 신청서에서요. 내가 갑이라는 것을 이제 갑이다.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의뢰해가지고 신청서를 썼는데 그 신청서에요. 공증을 받았어요. 공증은 누가 해줍니까? 변호사나 법무사가 공증해 주죠.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가 공증할 때 다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없는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등기표정보 없는 경우는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은요. 지금 심화 강의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기본 강의에서 하지 않고 지금 심화 강의에서만 추가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되지 계속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와서요. 221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은 권리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마다 신청서가 다 틀리게 되겠죠. 신청서가 다르면 첨부서면도 다 틀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권리에 있어서의 신청서를 이제 다 틀린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적 정보하고 임의적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시간에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에는요 우리가 뒤에서 어차피 하는 내용이 지금 다 정리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는 이것은 뒤에서 합니다라고 넘어갔는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지상권에 있어서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필요적 정보는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소유권 이외의 권리만 나오고 있는데요. 지상권은 목적, 건물 소유 목적이냐, 수목 소유 목적, 목적 필요적 정보죠. 그다음에 일부에 대한 용익권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범위 적고요. 그러나 오른쪽에 임의적 정보에서 모든 존속기간은 다 임의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라고 했어요. 없으면 다 민법이 세우게 되니까. 그 다음 특히 중요한 게 또 지료죠. 무상이 가능하니까 지료는 임의적이죠. 자, 지역권에 있어서는요. 통행지역권이냐 용수지역권이냐 해서 목적 적죠. 그 다음에 일부,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를 적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또 지역권은 유역지가 승역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유역지를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권 오른쪽에 뭐 존속기간 이런 게 임의적이에요. 존속기간 없습니까? 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영구 무한으로 가능하다는 것은요.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불확정 기간. 그러니까 이 우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나. 또 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불확정 기간, 영구 무한으로 가능하죠. 밑에는 이제 전세권인데요. 전세권은 전세금이 필요적이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의 목적, 일부인 경우는 목적이 되는 범위죠.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범위죠. 그러나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목적을 적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전세권의 모든 목적은 다 동일한 거죠. 그 부동산의 사용 수익과 전세금 우선 면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적지를 않습니다. 전세권은. 그다음 오른쪽에 존속기간 이런 건 다 임의적이고요. 저당권은 이제 피담보 채권에 채무자도 반드시 적어야 되죠. 채무자가 설정자인 경우도 채무자는 생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다. 그러면은 그 권리를 표시하는 거죠. 아무 말이 없으면 소유권,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으로 보는 거고요. 또 저당 목적물이 2개 이상이면은요. 공동담보라는 것을 표시해서 제공하는 거죠. 근데 공동담보 관계라는 걸 표시해서 제공했는데 이 공동담보의 목적물이 5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5개 이상일 때. 자, 오른쪽에 뭐 변제기나 이자 이런 건 다 임의적이다라는 거고요. 자,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이다. 그러니까 보통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적고요. 그 다음에 채권액 대신에 채권 최고액을 적는데 채권 최고액을 적을 때는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구분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단일하게 적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채무자 반드시 적고요. 자, 임차권에서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차임이 필요적이죠.
차임이 필요적이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처분 능력이나 고난이 없는 자가 하는 이제 단기 임대차인 경우는 단기 임대차라는 뜻을 표시하고요. 오른쪽 보시면 존속기간은 다 임의적이고, 3번 보시면 보증금이죠. 임대차에서는 차임이 필요적이고 보증금은 임의적인 거죠. 보증금 없는 임대차는 가능하니까요. 보증금이 임의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환매 등기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안 했던 내용이죠. 환매는 나중에요. 심화 강의 시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 환매는 그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23페이지 보시면요. 전자신청인데요. 방문신청보다는 전자신청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먼저 넘기셔서 224페이지 보시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해가지고요. 전자신청은 당사자합니다. 당사자. 그래서 자연인 또는 법인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죠.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은 전자신청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 기억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 외국인도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동그라미 1의 위에 보시면은 대리인을 통해서 전자신청을 할 때 그 대리인은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인터넷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 즉 동그라미에 있죠.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죠. 양쪽에 한쪽만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 되지 양쪽 모두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 둘 중에 한쪽에는 반드시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이때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요.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이 사람이 정말로 신청하는 건 맞다라는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때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 도장이 정확히 그 사람의 것이 맞느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증명하기 위한 주소 증명 서류를 첨부해 가고요. 또 이때 이 도장은요. 정말로 이 사람이 하는 건 맞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죠. 따라서 인감도장이라는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오른쪽에 있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 등본이 되겠죠. 이것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까워지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해요. 3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넘어가서 쭉 내려오시면요. 전자신청의 방법 해가지고요. 1번 보시면은 당사자가 직접 또는 자격자 대리인만이 대리할 수 있다 하면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면 가능하고요. 그럼 전자신청을 할 때는요. 송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질서가 필요 없죠. 송신하는 내용이 4가지가 송신되는 거죠. 신청 정보가 송시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첨부 정보도 송시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용자 등록 정보, 아이디가 송시돼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되겠죠. 사용자 등록 정보.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신청하는 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방문 신청하는 건 도장을 찍는데 전자신청은 도장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적인 서명을 하고 이런 전자서명이 바로 공인인증 정보죠. 공인인증 비밀번호. 인증정보 이 4가지가 송시되는 거죠. 공인증서 있어야만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인인증 정보가 송시되기 때문에 도장 대신에 공인인증 정보가 송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감증명은 송시될 필요가 없죠. 인감증명을 공인인증 정보가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가지만 송시되지 인감증명은 송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거만 보시면 2번에 있는 신청 정보 2번 첫 번째 신청 정보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사용자 등록번호 있죠? 사용자 등록번호가 사용자 등록 정보가 되고요. 3번에 보시면은 첨부 정보 있죠? 첨부 정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4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공인인증서 공인증 정보죠. 공인증 정보. 그래서 이게 4가지가 송시된다. 그러나 공인인증 정보 밑에다가 인감증명은 송신하지 않는다.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우리 뒤에서 또 반복됐던 것인데요. 또 우리가 뒤에 했던 거기 때문에요. 자, 전자신청은요,
방문 신청을 했을 때는 신청서를 받으면요,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입력을 다 끝나게 되면 저장이 되고, 저장되면 접수된 것으로 보는데,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 없죠. 바로 저장이 되고, 저장과 동시에 접수가 되는 거죠. 자, 반가로 3번은요, 등기 신청에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는 이제 보정을 명할 수가 있는데, 보정을 명하는 방법으로서는 구두, 전화, 팩스, 모사전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전자우편으로도 보정을 명할 수가 있다. 방문신청은 없어요.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전자우편도 가능하다는 거. 그럼 보정 명령에 따라서 보정을 할 때는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전자신청을 보정할 때는 다시 어떻습니까? 전자적으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보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정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 방문신청은 방문해서 보정을 하고요. 취하하는 방법도요,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방문신청을 취하할 때는요, 직접 방문해서 취하서를 제출하고, 전자신청을 취하할 때는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 가지고 취하를 해야 돼요. 즉 사용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5번에 각하요. 각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청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 신청을 하든 전자 신청을 하든 등기관이 각하를 할 때는요, 이유를 적어야 돼요. 왜 각하하는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를 하면서요, 반드시 그것을 서면으로 송부해 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직접 교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교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각하에 있어서는요, 각하 결정의 방식은 이유를 기재하라는 것이고요. 그 고지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송부해 줘야 돼요. 교부해 줘야 돼요. 서면으로 교부해 줍니다. 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 신청, 즉 방문 신청과 동일한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하만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서면 신청은 방문 신청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동일한 방법을 한다. 그러니까 각하만 이렇게 서면으로 동일하게 방법으로 방문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요, 전자 신청은 전자적인 방법, 방문 신청은 방문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첨부 정보가 있는데요. 첨부 정보. 신청 정보 나왔으니까 첨부 정보도요,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할 텐데요. 어차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뒷부분을 좀 대신 짧아지겠죠. 그래서 앞부분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청서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인정 등기 할 때는 신청서 이런 걸 다 적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적었으면요, 이걸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 서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D장이 있을 것이고요. 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신고필증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 등본, 주소 증명 정보를 가져가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이제 계약서를 들고 가는 거죠. 물론 단독 신청할 때는 이제 확정 판결 정보를 들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등기 목적이죠. 등기 목적은 앞으로 이런 등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등기 목적 증명 정보는 따로 없고요. 또 신청서 뒷면에 있는 등기필 정보는요, 비밀번호 하나만 써내면 되기 때문에 따로 등기필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첨부 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첨부 정보에 어떻습니까? 첨부 정보에 가장 간단하면 첨부 정보가 이렇게 간단할 텐데 등기가 좀 복잡해지면요, 예를 들면은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농지라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공법적 규제를 통과했다는 정보가 또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등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만약에 미성년자가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또 들어와야 될 것이고, 이렇게 등기가 약간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르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따른 또 증명 정보가 또 추가해서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겠죠. 용의권을 설정할 때도 어떻습니까? 전부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할 때는 첨부 정보가 따로 필요 없지만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또 도면을 들고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거죠. 자, 등기원인 증명정보부터요, 첨부 정보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첨부 정보를 하면서 또 나머지 절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